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공급 체인에서 아까 그림하고 달라진 게 뭐죠? 뭔가 이런 네모난 그림들이 들어갔어요.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급 체인에서 이제 ISCC가 어떻게 확인되느냐, 인증을 받았는지가 어떻게 확인되느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증 받았으니까 인증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ISCC에서는 그 인증서를 가지고 제품이 인증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이어가 인증받았는지 확인하고 구매할 터인 인증서 한번 보내주쇼 라고 하면 팩스로 이렇게 보내줘야겠죠. 그래서 인증되었구나, 유효기간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질 때, 계약이 이루어지고 물건을 보내고 이렇게 할 때 인증서 확인했으니까 그럼 물건 받았으니까 됐어 이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보낸 그 물량에 대해서, 거래되는 그 물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들을 통해서 각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이어질 때에 ISCC 인증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농장에서 생산하는 어떤 원재료를 첫 번째 단계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예, First Gathering Point, 수집소로 가게 됩니다. 수집소로. 근데 이때 농가는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이 ISCC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것을 요것으로 확인해 줍니다. 셀프 어세스먼트라는 문서로 확인해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부분은 이 농장 단계 있죠. 이 농장 단계는 ISCC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ISCC 인증을 받은 농장이 되어도 됩니다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본인 스스로가 ISCC 기준에 맞게 생산하였음을 체크합니다. 그 체크하는 리스트, 그 체크리스트, 셀프 어세스먼트를 작성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농산물이 ISCC 기준에 맞습니다 라고 문서를 함께 동봉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농가들이 있을 텐데요. 그 농가들의 농산물을 수집한 이 First Gathering Point는 이 생산자들의 생산 과정이 ISCC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인증서를 받으면 안 되느냐? 받아도 됩니다. 농가가 인증서를 받고 공급하면 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First Gathering Point가 직접 이 농가의 인증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책임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First Gathering Point는 무엇을 확인하겠어요? 셀프 어세스먼트란 문서는 반드시 제품과 함께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ISCC에 적합한 농산물임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증 안 된 농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곳에서 이 농가들을 모두 방문하여 체크하는 절차를 가져야 됩니다. 그 책임이 First Gathering Point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First Gathering Point가 이제 원재료를 수집했죠. 그렇게 수집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첫 번째 가공 유닛으로 보내야 되겠죠. 이때에 물건을 보내면서 또한 어떤 문서를 함께 보냅니다. 자, 인증서 확인했으니까 이거 우리 인증품 맞아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반드시 그 거래 물량에 해당되는 확인 문서를 보내야 됩니다. 이때 아까 농가가 First Gathering Point에 보낼 때는 뭘 보낸다 그랬어요? 셀프 어세스먼트, 자가 체크 확인서, 요걸 보내는 거고요. 그런데
first gathering point가 가공 공장으로 보낼 때에는 자, 이 문서를 보냅니다. Sustainability Declaration이라는 것을 보냅니다. Sustainability Declaration. 네모가 왜 생기는 거죠? 자, Sustainability Declaration. 자, 요거 우리말로 하면 지속 가능 확인서. 자, 이 보내는 물량은 ISCC 기준에 맞게 생산한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 물량과 함께 이 서류를 같이 보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이 가공 공장이 다시 거래를 하겠죠. 이때 무엇을 보내느냐? 또 한 번 Sustainability Declaration, 지속 가능 확인서를 보냅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공장이 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단계에서 받은 Sustainability Declaration을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건 여기서 보관하고 있고요. 새로 발행한 것을 다음 단계의 거래처에게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당하는 물량이 달라졌을 테니까요. 그 물량만큼의 지속가능 확인서를 함께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딩의 경우 창고를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어요. 창고를 거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거를 뭐 페이퍼 컴퍼니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거래만 하는 거예요. 물건 손으로 만지지 않아요. 그냥 거래만 성사되면 거래에 따른 수수료의 이득을 챙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창고가 있는 경우, TRS의 경우. 자, 이런 경우도 있는데 TRS의 경우는 실제 물건이 오게 되죠. 그러면 그때 자기가 받은 물건 중에 또 일정 물량을 다음 단계의 거래처에게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다시 지속가능 확인서를 발행해서 함께 그 물량만큼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TR의 경우는요, 앞 단계에서 받은 것이 그대로 전달되죠. 이럴 때는 Sustainability Declaration을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공 공장에서 다음 가공 공장으로 직송되겠죠. 그러므로 이 Sustainability Declaration에서는 받는 이가, 구매하는 자는 이 트레이더의 명칭이 적힐 수도 있지만 receiving point라는 게 있습니다. 물건을 받는 포인트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이 가공 공장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물건이 전달되고요. 자,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경우는 트레이더 거치지 않죠.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트레이더를 거치지 않고 한 가공 공장에서 다음 가공 공장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속 가능 확인서라는 것도 받는 이 혹은 구매자 명칭의 트레이더를 언급할 필요 없이 바로 다음 가공 공장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가공 공장도 마찬가지 구조로 어떤 트레이딩의 단계를 거칠 수도 있고 직접 공급할 수도 있겠는데, 이때 그 창고를 거치게 되면 물건이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여기 지속 가능 확인서에 명시해 주고 그 창고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 또 한 번 문서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조금 아까 요 단계에서는 뭐였어요? 문서 명칭이 Sustainability Declaration, 지속 가능 확인서라는 거였죠. 근데 여기 보시면 바뀌었어요. POS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Proof of Sustainability라고 해서요.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지속 가능 증명서라고 할까요? 뭐 아무튼 뭐 언어는 비슷비슷한데 이때는 POS라는 문서를 발행합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자, 이 홈으로 한번 가려면, 예, 홈으로 이렇게 와볼까요? 여기 보시면 가공, 또 가공, 그 다음에 시장으로 왔죠. 근데 이 가공이 여러 단계일 수도 있고 그냥 한 단계일 수도 있겠죠. 이건 몇 단계일지는 제품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시장에 가기 전 단계의 가공. 이게 몇 단계든 상관없이 시장에 가기 직전 마지막 단계의 가공에서부터는 바로 이 POS를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 증명서라고 이때 불러보죠. 요 문서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뭐 차이는 단위가 달라지는데요. 좀 아까까지는 뭐 이렇게 사용하던 단위가 에너지 단위, 그러니까 온실가스에 관한 단위가 탄소, 킬로그램 뭐 이런 단위였어요. 근데 이 단계부터는 에너지 단위 주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데 이건 다음 강의에서 언급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문서의 명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POS를 마지막 가공 단계에서 발행하고 나면 그 다음은 트레이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POS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마켓 단계로 갑니다. 마켓은 뭐라 그랬어요? 대형 마트 혹은 주유소 혹은 전기를 공급받는 우리 집의 그 매타기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데서 인증서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인증서는 마지막 단계 이 마켓에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뭘 가지고 확인을 하느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포장지가 있는 경우 이렇게 ISCC 마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ISCC 마크는 누가 부착하는 거냐? 이건 뭐겠어요? 마지막 가공 단계. 이 마지막 가공 단계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포장지에다가 이와 같이 ISCC 마크를 부착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 마켓에서요. 예를 들어 주유소 같은 데서 이거 ISCC 인증받은 재생 바이오 디젤임을 표시하고 싶다.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표시해도 됩니다. 근데 요 단계, 자, 요거는 앞서 봤던 여러 단계에서 사용하는 마크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마크입니다. 요 로고는 작아서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로고 사용에 관해서는 다른 강의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요 인증 마크는 마지막 가공 단계 혹은 소매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제조 단계에서 혹은 소매 단계의 업체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ISCC에게 이 로고 사용 라이센스를 먼저 받고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증 시스템과 조금 달라요. 기존의 인증 시스템은 자 뭐였어요? 우리가 이런 여러 단계들에 이어지는 그 제품의 어떤 적합성과 그다음에 이 문서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 단계에서는 마크 사용이라는 것이 또 새로운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폐기물을 활용하는 단계를 보자면 아까 농업에서 단계와 뭐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PO, Point of Origin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자, 아까 농장 단계에서는 뭐였어요? Self Assessment였죠. 지금은 뭡니까? Self Declaratio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거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자가 확인서인데요. ISCC에 맞는 ISCC에서 정의 내린 그 폐기물로서 적합한 것을 나는 보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뭐 특별히 농업에서처럼 여러 가지 체크할 사항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농업 생산 단계는 대한농업으로서의 체크할 부분이 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무경운이나 혹은 적게 경운하는 이런 농법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해야 되지만 폐기물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폐기물이냐 아니냐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되는데, 자, 이것이 폐기물인데 폐기물 아닌 것과 혼합하지 않았다 이런 종류예요. 혹은 폐기물 아니었는데 의도적으로 뭔가 이거를 뭐 흠집을 낸다거나 오염시킨다거나 해서 이것을 폐기물로 만들었다 이런 것이 아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은 좀 그런데 어쨌든 소비나 산업
그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폐기물이기만 하면 요 작성하면 되니까 매우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어요. 요거 작성법은 다음으로 미뤄 놓겠습니다. 자, 요거를 CP에게 보냅니다. 수집소, 발생지에서 수집소로 자, 이제 폐기물을 보내는데 셀프 디클레레이션이라는 문서를 함께 보냅니다. 폐기물 확인서 함께 보내고요. 자, 그런데 아까 발생지의 유형이 여러 개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파트에 가면 동별로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모아요. 혹은 폐식용유를 모은다고 칩시다. 음식 쓰레기 모읍니다. 자, 이게 이제 활용될 수가 있는데 자원으로서. 그러면 페트병을 모았다고 합시다. 페트병을 모으면 거기에서는 셀프 디클레레이션을 누가 보내죠? 자, 그거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보내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경우에는 아파트별로 돌아다니면서 그걸 수거한 업체가 있죠. 그 업체가 PO로서 간주됩니다. PO로서 간주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셀프 데클레레이션을 동봉해서 CP로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혹은 이럴 수 있어요. 치킨집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서 폐식용유가 계속 나오게 되죠. 근데 치킨집에서 사용하는 폐식용유, 자,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치킨집이 셀프 디클레레이션 발행해야 될까요? 거기가 포인트 오브 오리진은 맞아요. 그러니까 발생지는 맞는데 그럼 좀 무리잖아요. 왜냐면 이 포인트 오브 오리진도 역시 인증서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인증서는 언제나 CP 단계에서부터 받습니다. 아까 농장에서 뭐였죠? First Gathering Point 그 단계부터 인증서를 받는다 그랬죠. 인증의 의무가 있다 그랬죠. 폐기물도 마찬가지로 CP부터가 인증서를 받는 것이고 포인트 오브 오리진은 인증을 받는 것은 자발적으로 받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치킨집이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대형 식품 제조회사,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의 뭐 유수의 막 그런 뭐 농심이다, CJ다 이런 데서 뭐 기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업체에서 자체적인 인증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CP부터는 강제하게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CP부터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지만 ISCC 인증품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치킨집 이야기로 돌아오면 치킨집이 그거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 인증 뭐 까다롭게 어떻게 받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또 어떤 업체가 폐식용유를 수거하러 다니죠. 작은 트럭 한 대를 몰고 다니면서 그 업체 이렇게 앞에 쌓아놓은 치킨집 앞에 쌓아놓은 폐식용유를 쭉 담아요. 그래서 쭉 수거해가지고 이 CP에다 갖다 줍니다. CP에다 기름 모아가지고 그거 이제 이렇게 필터링하는 뭐 이런 업체들이 막 이제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서 트럭 한 대 몰고 이렇게 이 수거만 하는 그 업체는 또 무엇이냐? 자, 그 업체가 없으면 기름을 모으기가 어렵겠죠, 사실. 혹은 CP가 직영으로 그걸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걸 본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거만 하는. 그 수거만 하는 경우에 뭐라고 하냐면은 DCP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CP, Collecting Point, 수집소라고 했죠. 근데 준수집소가 되는 거예요. DCP는 뭐의 약자면 Dependent Collecting Point라고 해서 수거만 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뭐예요? 앞 글자가 뭐였죠? DCP, Dependent잖아요. 그럼 종속돼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종속돼 있을까요? 바로 CP에게 종속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DCP, 그러니까 이제 치킨집 기름 수거하는 그런 업체 DCP의 경우는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뭡니까? 제품은
폐식용유는 CP의 것이고요. 계약돼 있어요. DCP하고 그렇게 수거해서 CP에게 공급한다라는 계약이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DCP가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증은 CP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돼서 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어떻게 가요? 자, 마찬가지로 Sustainability Declaration, 지속 가능 확인서라는 것을 가지고 거래하는 물량만큼을 가공업체에게 보내고요. 가공업체는 다시 다음 단계로 거래하는 물량만큼의 지속 가능 확인서를 작성해서 그것과 동봉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단계에서 이렇게 다음 단계로 갈 때 Sustainability Declaration, 지속 가능 확인서 발행해서 보내주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단계, 자, 아까 뭐라 그랬죠? 문서의 종류가 바뀐다. 마지막 가공 공장부터는 거기서 발행하는, 거기서 출하할 때 발행하는 문서는 Proof of Sustainability, 이때는 지속가능 증명서라고 합시다.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공급이 되면 다시 마켓으로 와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공급망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또 ISCC 인증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라고 했는데요. 자, 네 가지 종류의 문서가 있었어요. 셀프 어세스먼트, 자, 셀프 디클레레이션, 그 다음 단계부터는 서스테이너빌리티 디클레레이션, 자, 그 다음 마지막 가공 단계부터는 프루프 오브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런 문서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겠고요. 또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는 로고, 혹은 이 마지막 제품에서 여기에 사용된 재료 중에 ISCC 인증된 리사이클링 재료를 어떤 방식으로 표기하는지, 이런 거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